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진행을 맡게 된 김민아입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수경 앵커의 자리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네, 어제 본의 아니게 상큼한 진행자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좀 혼란을 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꿉꿉한 날씨 속에서 진단만큼은 좀 상큼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저도 오늘 출석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준호님, 미나님 단독 진행 축하.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라면 먹고 챔피언님, 대한도굴협회님, 네, 이상형 월드컵 때도 많이 뵀던 분들인데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증시 6월 한 달간을 좀 쭉 둘러보면 낙폭을 좀 깊게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6월의 마지막 날이어서 좀 반전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오늘 반전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양시장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라가르드 ECB 총재의 인플레 잡기 운동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부담을 안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왜 도대체 좀 시장 환경은 바뀌었다지만 주가 흐름은 안 바뀌나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챙기면 살아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신 바짝 챙기고 저희 진단쇼와 함께 하시면서 꿀팁도 마구마구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볼 텐데요. 유튜브 통해서도 좀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연결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바로 전화 연결로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꿉꿉하고 그리고 비도 많이 와서 좀 기분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시장까지 도와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착륙은 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미국의 GDP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좀 성장주들이 약세 흐름을 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만 해도 뭐 2차 전지주들 그리고 개인주들이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대감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단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나 아니면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한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또 얼마나 반등이 나왔다고 지금 계속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뭐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었죠.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은 뭐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 그리고 이제 물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반면에 지금 또 현재 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 반드시 보장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착륙이 힘들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현재 인플레가 너무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플레 속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다. 그에 따른 이제 대응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1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6%로 이제 확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원래 잠정 수치가 마이너스 1.5%였는데 1.6%로 예상치보다 추가적으로 더 낮게 떨어져서 이제 나왔고요. 이 결과 자체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들을 가속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고 당연히 지금 뭐 전체적인 성장주들 현재 뭐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뭐 그 외에 4차 산업 전체적인 종목들이 조정이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제 뭐 성장주들뿐만 아니죠. 현재 뭐 내수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뭐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특성을 보게 되면 뭐 어제도 그렇고요, 뭐 그저께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역시나 시장에서 주도하는 이슈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오전에 또 잠깐 원전 관련주들로 움직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 지금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뭐 혹은 뭐 SDN이라든지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 자체는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종목들로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새로운 어떤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은 최대한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맞추어서 시장에서 좀 주목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성장주들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여유롭게 봐야겠죠. 지금 현재는, 손절을 한다라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이른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보면서 시장의 어떤 이 전체적인 악재들을 다 이제 반영을 하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추가 매수 대응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여유롭게 봐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유롭게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섣불리 행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시장을 보면서 좀 요즘에 되게 좀 고약한 숙취에 좀 시달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올라서 기뻐가지고 샀는데 지금 다 토해내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이제 좀 숙취 해소제 같은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면서 종목 진단 받으시면서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한네트를 보겠습니다. 한네트 보면 진정주린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매수 단가는 9,31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8%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점점에 정말 많은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네트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6,000원대 사셨으니까 9,000원대 구매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 6월 초반 부근에 좀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만 나타내고 있고 6,100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한 달 내내 참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원금은 회복할 수 있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대응 전략 취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한네트 같은 경우에 이 CBDC 관련돼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구간들 자체가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CBDC를 계속해서 이제 각 나라들이 발전을 시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러한 이제 종목인데, 뭐 최근에 이제 한네트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 CBDC 디지털 화폐 사업은 역시나 이 성장주의 성격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가라앉은 상태에서 뭐 역시나 어느 정도 투심이 조금 많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디지털 화폐라는 사업은 앞으로 무조건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 분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이 2월에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중국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이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발행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용하는 어떤 빈도를 늘려 나가면서 디지털 화폐의 발전 속도를 상당히 좀 빠르게 진척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이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미국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현재 미국도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모의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이제 조금 발전을 좀 빠르게 시킬까, 어떻게 조금 안정적으로 착륙을 시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한네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런 이 디지털 화폐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이제 이후에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도 이 1조 5천억 정도 이 유럽에서 추가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한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 유럽, 뭐 미국,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 아시아 전체적으로 다 발전을 시키고 있는 산업 분야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역시나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보게 되면 일전에 이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은 현재 나온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지지라인으로 확보를 해놓고 힘을 조금 모아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현재 한네트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여유롭게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여져요. 한네트를 이제 향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한네트가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시장에서 수급이 좀 강하게 쏠려가는 그러한 구간이 한번 나와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 한 번은 이제 또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자금을 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눌림 매수 기회를 반드시 한 번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보면서 시장에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다시 한번 눌림 매수 기회를 줄 때 그때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전 매물대 구간이 대략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추가 매수를 충분히 잘 진행을 하면은 평단가를 대략 한 8,000원 정도대로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익 매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 이후에 추가 매수 기회를 줄 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성장주에 주목을 해주고 CBDC에 대해서 주목을 해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였던 이 성장주들 바닥 하단이 더 있을까? 언제 오를까? 이런 주제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한네트도 성장주잖아요. 이 가상화폐 뜨거웠을 때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오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줄 때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네요. 네, 참고를 해주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구매를 했다고 했는데 네, 주식이 차라리 구매할 수 있는 거면 환불도 가능해서 차라리 속이 편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근데 환불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수익률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에 화요일에 샀는데 나비님이 화요일에 샀는데 어제 안 팔았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원래 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 원래 3%만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막상 조금 오르는 것 같으니까 좀 욕심이 나서 좀 기다렸더니 하락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좋은 날은 언제든 올 테니까요. 꿀팁 챙겨가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단단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번에 캠시스입니다. SH초님의 종목이고요. 캠시스 2,170원에 들어가셨고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주시면서 이 부분이 성장성이 있으면 뭐 들고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3%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2,165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들어가셨을 때랑 좀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더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성장성이 좀 앞으로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해서 모멘텀이 조금 생긴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기에서 이 테슬라 향으로 카메라 모듈 수주를 대량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장 수혜를 받던 기업이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상한가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후발주자로 캠시스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캠시스가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 퓨런티어가 이제 새롭게 상장을 하면서 워낙에 이제 이 퓨런티어가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가 조금은 바뀐 모습이죠. 다만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년도에 어느 정도 흑자 전환도 해줬고, 이 자율주행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성은 충분히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역시나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가 테마성의 움직임으로 움직였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의 상승 자체도 프런티어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제 캠시스도 동반해서 움직였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캠시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성장성을 본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이 테마성의 움직임으로 그렇게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를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는 어찌됐든 상방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어제 이 수급을 봤을 때 어찌됐든 이 밀어 넣는 수급이 어느 정도는 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상대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이제 수급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사주는 그러한 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굳이 뭐 빠르게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요하게 보셔야 할 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전에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이제 어찌됐든 매물이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 지금 현재 저항대가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 구간 대략 한 2,25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수익권을 크게 노릴 수는 있으나 요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주가를 조금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 2,250원 구간 먼저 이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25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수익 구간 대략 한 2,400원 근처 구간까지는 노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정도 구간에서 강하게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 프런티어의 움직임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런티어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같이 두 종목을 보시면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에서 좀 빠르게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투자 전략을 잡아가시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캠시스에 관련해서 이 기업을 좀 알려달라, 분석해달라 이런 말씀 주시면서 좀 진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캠시스 자율주행 관련 주식입니다. 성장성은 뛰어나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좀 주가 흐름이 미미할지는 모르더라도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50원 선을 먼저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그래도 성장성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좀 시장이 요즘에 자율주행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뚜렷했던 애들이 뭐 잘 가다가도 다시 좀 주춤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갈피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도 길라잡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오로라님이 주신 종목이고요. 9,65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데 목표가와 대응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 현대 에버다임 9,650원 선에 들어가셨으면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게 되면서 재건 움직임 소식 들려왔을 때 이제 기대가 많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최고가가 최근에 1,8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최고점을 형성을 했네요. 그 이후에 잠깐 탄력 둔화됐다가 현재 그래도 회복 움직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최고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조금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어떤 테마로 움직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소식으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오늘 또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히림이 가장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데모도 있고요. 뭐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현대 에버다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선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먼저 지금 최근에 이슈를 보게 되면 일단 G7에서 새롭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38조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EU 가입 후보국, 나토 후보국에 새롭게 또 지정에 어느 정도 이제 후보국의 지위를 얻으면서
지금 현재 에버다임을 필두로 한 전체적인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탄력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에버다임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현대 에버다임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대략 10,000원 초중반 구간을 계속해서 뚫지를 못하고 조금은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 구간을 굉장히 조금 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저가에서 계속해서 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지만 이 10,000원 근처 구간에 왔을 때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세를 보는 선에서 일단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이 지지라인은 먼저 이제 5일선으로 조금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뭐 역시나 9,000원 정도 1차 지지라인, 그 다음에 2차 지지라인은 8,000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조금은 짧게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역시나 또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이 10,000원 근처 구간을 강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목표가 또한 너무 높게 이제 잡고 가지 마시고 현대 에버다임의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조금 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략도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오늘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찌됐든 좋은 방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대략 한 10,000원 정도의 일단 1차 목표가를 두고 어느 정도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고점 구간인 1,800원 근처 구간까지 그리고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근처로 정리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부분에서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빠르게 조금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종목으로 어느 정도 전략을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한 종목인데 일단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살짝 보류를 해보라는 말씀을 좀 주셨네요. 이번에 뭐 현대 에버다임 관련해서는 추가 매수에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단계적인 전략을 갖고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목표가도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10,000원 초반 부근에서 이게 매물대를 뚫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함께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개인적인 바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오랜만에 댓글창을 확인해 보니까 이 토마토 앵커분들이 다 여기에 모였네요. 만남의 광장처럼 지금 진단쇼에서 함께 훈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저희 토마토 앵커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진단쇼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여기서 좀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 LX 하우시스입니다. LX 하우시스 참가자분의 종목인데 태양광 섹터로 묶여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시점은 62,335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이 LX 하우시스 태양광 섹터로 움직인다고 하셔서 기대감을 안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대응 전략 펼쳐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이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건자재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성장성에 조금 그쳐 나가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지금 현재 이 건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이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조금 강했었죠. 이제 계속해서 건자재에 대한 어떤 가격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 인플레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반복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태양광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건자재의 어떤 이 압박에 의해서 인플레 가격의 압박에 의해서 조정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건자재를 또 이제 제외를 하고 자동차 부품, 소재 부품에 대해서도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원재료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어떤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꾸려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소재를 이제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좀 수익성 개선을 이제 노리는 그러한 이제 기업인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은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의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5억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역시나 수급이 집중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올라오려면 역시나 시장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구간이 올 때까지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던 부분들, 인플레로 인해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어찌됐든 뭐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저점 구간을 이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하는 신사업에 대한 분야들, 뭐 친환경이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 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의 차츰 이제 어느 정도 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주가를 돌려주는 그러한 흐름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1차 목표 반등가는 대략 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차 목표 반등가는 6만 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진행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기로 보여요. 왜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최근 시장은 수급이 쏠려주고 주목을 해주는 종목들이 이제 중요한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쏠려주는 그러한 구간이 올 때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해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노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최대한 좀 다른 종목으로 어느 정도 수익 해지를 하시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이후에 LX 하우시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이제 어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이 정도 구간에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시면 그때 또 상세하게 추가 매수 대응 전략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하우시스 신사업까지 좀 잘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추가 매수할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이르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라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아주셨고 그 다음에 시장의 관심을 조금 더 많이 받을 때 6만 원 선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이런 팁 좀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좀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여유를 갖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충분히 또 괜찮은 수익률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을 좀 차분히 갖고 여유롭게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을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한도굴협회님, 미나 누나 쫄지 마요. 할 수 있다. 네, 저 아직 안 쫄았어요. 안 쫄고 있어요. 네. 그리고 러브수기님, 구매를 많이 하셨나 봐요. 미나 앵커님. 네, 들켰네요. 제가 구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것까지 잘 드러날 줄은 몰랐는데 네, 구매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좀 잘 매수해서 그쪽에서 수익률을 챙겨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도 TMI로 좀 던지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 안 나오셨네요. 제가 너무 급하게 전문가님을 찾았나 봐요. 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이 바뀌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은데, 오늘은 좀 완성차 업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현대차랑 기아가 사실 최근까지는 엄청나게 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호평도 나왔고, 미국에서 좀 잘 돼간다 이런 소식 들어가지고, 잘 나가니까 지금 매수하면은 내 주가 수익률도 좀 잘 나가겠지? 이러고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네, 오늘 또 좀 이렇게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완성차 업체들 괜찮을까요? 저도 이 소식을 어제 접했는데,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독일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죠. 8군데를. 이게 과연 정말로 어떤 견제의 의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의문점이 있고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천재 아니면 조금 못난 사람으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현대기아 차를 이제 많이 견제를 하는 그런 발언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시겠지만 국제 모토쇼가 열립니다. 부산에서 열리는데, 이때 EV 이제 6, 프리미엄 신차 모델 출시를 또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디젤 기관차 2020년까지 판매되는데, 21만 대 가량에 대해서 배기가스 이제 배출에 관한 걸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정말로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느냐에 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프트웨어 장치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방송에서 이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제 주관적인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게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그거 큰 문제인가요?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단지 현대차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시죠. 어제도 좀 많이 빠졌고, 현대차가, 기아도 어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이제 흐름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글로비스는 좀 내려가는데, 어제 현대 기아 모습과는 다르게 모두 다가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사전 예약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완성차에 대한 공급망 대란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풍기 현상이 해소됐을 때 이런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 대외 변수 주변에서 계속 쏟아지는 소나기들, 독일의 검찰의 압수수색, 또 파업, 항상 이제 좀 현기차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죠. 좀 잘 상생을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완성차는 어차피 매매 파트는 아니고 투자 파트에 좀 걸맞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매매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가격은 메리트가 있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업체가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일단 그 독일에서의 소식이 그렇게까지 좀 심각한 일이냐,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현대차와 기아 아무래도 좀 대형주잖아요. 무거운 애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네, 이러한 좀 멘트 잘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싱싱 달리기를 좀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댓글창 보니까 김민준 전문가님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대한도굴협회님이 민준쌤 하트, 웃음, 그리고 입 막고 웃는 것까지 함께 해주셨고, 네, 민준 전문가님 히응히응, 네, 인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인기 많은 만큼 종목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가 나왔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OCI입니다. 잠수부님의 종목이고요. 10만 5천 원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15%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16만 원을 목표로 하셨대요. 12만 원 밑에서는 꾸준히 매집을 했고, 지금은 계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데, 목표가 16만 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10만 5천 원이면은 5월 말 부근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급등하더니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중간에 잠깐 조정받기는 했지만 지금 다시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도 1.7% 넘게 오르면서 14만 4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확하게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는데 16만 원까지 바라보는 거 가능할까요? 잘하셨네요. 차트 모습을 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 환영해 주신다 그랬는데, 도굴협회님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도굴협회님 잘합니다, 몇 명. 도굴협회님, 단계,
마그마 뭐 몇 명 아시는 분이 있는데 오랜만에 유튜브를 이제 방송을 하는데 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잘 잡고 이렇게 오시면 또 환영도 해주시고 기분 좋죠. 전문가로서 제가 뭐 추천드린 건 아니지만 잘 하셨고요. 보니까 뭐 같이 보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 OCI 차트 좀 보시는데 뭐 잘 잡으셨네요. 기술적인 것도 좀 참고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기술적인 거 별로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닌데 뭐 솔직히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시황이 먼저 우선이고 기술적인 것은 이제 과거 통계치지 않습니까? 지금 1초라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캔들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모양 내용이 있는데 너무 시장에 다 노출이 된 건데 어찌됐건 진입 타점이 굉장히 날카로우셨어요. 이게 문칠기삼으로 하신 건지 정말로 여러 기술적인 것과 뭐 매물대, 거래량 그리고 어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사신 건지는 모르겠고 또 아마 고민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폴리실리콘이냐, 하나솔루션이냐. 항상 태양광을 할 때 이 두 부분이 이제 고민이거든요.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제 이런 느낌이죠. 폴리실리콘이냐, 폴리실리콘의 OCI냐, 하나솔루션이냐.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어려운 숙제인데 잘 잡으셨고 제가 봤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명예회복에서도 말씀드렸고 신재생이 작년에 좀 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신재생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4대 천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였지만 지금은 이제 원전도 엄연히 지금 정부에서는 신재생으로 하나로 포함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신정부 정책 친환경 수혜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어제 수소도 괜찮았거든요. 뭐 원전이라든지 물론 종목 선정에 따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에 매기가 쏠리고 부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16만 원 가능하냐? 작년 10월에 찍었던 신고가 영향으로 도달이 가능할 것 같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잡으셨고 단지 지금 비중을 보니까 15%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매물대를 소화하면 15만 원대. 지금은 시장이 약간 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고 이벤트만 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15만 원대에서 1차 매도를 좀 하시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신고가 16만 원이 아닌 17만 원 돌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잠수부님 오늘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전문가님한테 칭찬도 받으시고 지금 댓글 보니까 거진 8개월을 기다리셔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냈다고 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기다리는 게 가장 쉽다고는 하지만 버티는 게 또 가장 어렵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8개월이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뭐 1년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을 법도 한데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0만 5천 원에 진입하셔가지고 16만 원 바라보고 계신다 하셨는데 네, 16만 원까지도 가능하고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는 거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최근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흐름에 잘 올라타셔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해내시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주목을 못 받다가 어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된 섹터가 이 화장품 관련주들 아닌가 싶어요. 중국에서 드디어 봉쇄를 좀 완화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오면서 국내에서 뭐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영향 많이 받는 애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채팅창에서도 화장품 관련한 이런 문의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뭐 코스맥스도 있고 아모레도 있고 아모레퍼시픽, 현대바이오랜드 뭐 이런 종목들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장주가 될 만한 게 아모레퍼시픽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블루 실장님의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12만 9,5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이 25%로 그렇게 막 적은 비중은 또 아니네요. 그래서 고민은 버려야 할까요? 이러는데 12만 9,500원이면 사실 그렇게 비싸게 들어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전에 18만 4,500원에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줄줄줄줄줄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비싸게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다시 급락하면서 13만 원까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버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 아니면은 지금 막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 펼쳐볼까요? 이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지금 진단쇼가 이제 유튜브랑 같이 이루어지는 시청자과 함께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김윤신 TV 좀 해볼 예정인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시청자분들하고 또 우리 유튜브 뭐 시청자가 있다면 화장품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뭐 시진핑의 뭐 어떤 공치자 또 제로 코로나 뭐 봉쇄령 완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중국 관련주가 화장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섹터도 있을 텐데 굳이 중국 관련주로 화장품.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고 화장품에 대한 선입견은 없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게 이분은 아까 우리 OCI를 그 질문 채택되신 분하고 틀린 게 우리 앵커님께서 8개월을 기다리셨다 했잖아요. 8개월을 기다리신 인내심이 있으니까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신 거죠.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을 우리가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분석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려져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모레퍼시픽이 시간이 흘렀을 때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여기서 저가매수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적과 영업이익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이 앞으로 하향 산업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예전에 LG생활건강이 대장주 역할을 했지만 LG생활건강 67만 9천 원이고 차트 한번 보시죠. 뭐 한국콜마 오늘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어제도 괜찮았고 코스맥스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화장품 가지고만은 되지 않습니다. 화장품과 뭔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접목된 요소가 있어야지만 실적과 매출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렇게들을 좀 선정해야죠. 뭐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클래시스 정도가 있겠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1월부터 13,800원부터 24,000원을 넘어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매매 접근 포인트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개선되고 봉쇄령이 해제되고 상하이가 제로 코로나를 발표하고 이런 중국 관련주도 좀 뜨지 않겠나. 이래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중형주 정도 되니까 그래서 25%를 하신 것 같고 고민하시는 게 16만 원이냐 18만 원까지냐 이 반등의 요소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올렸을 때는 그 시청자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제가 봤을 때 가능은 해 보이는데 오래 끌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거보다 다른 거를 선택해가지고 좀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아까 뭐 신재생도 있을 거고 원전도 있을 거고 뭐 저가매수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16만 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8만 원까지 도전하는 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지수 반등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만 원 목표까지 제시하고요. 저점 이탈 시 12만 4,500원 이탈 시에 손절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또 매수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또 정부 쪽에서 탈중국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오늘 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은 16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12만 원 부근에서 들어가신 거면 그래도 너무 막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거는 아니니까 그 부분 좀 위안 삼으시면서 16만 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화통화 연결을 좀 해볼 건데요.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은데 좀 기분도 좀 어떠신가요? 꿉꿉하신가요? 아이, 그러죠. 후적지근하고 그냥. 또 그쵸. 이게 주식도 그냥 너무 내려서 손해가 많아가지고. 네. 걱정이에요. 예, 예. 네, 날씨도 안 좋은데 손해까지 보셔가지고 좀 기분이 예. 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예. 종목일까요? 예, 롯데케미칼하고 펄어볼 수 있는데 다 손해가 많이 나서 롯데케미칼이요. 네, 롯데케미칼 보유 비중이랑 또 매수 단가 알려주세요. 23만 1,000원에서 500주 30%요. 예, 예.
네, 롯데케미칼 23만 1,000원에 30% 비중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뭐 예, 작년 10월 달에 샀어요. 아, 작년 10월 달에. 네, 12월 달에. 아, 12월이요? 그쵸. 네, 그때 이제 조금씩 반등 움직임 나타나서 이제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때 팔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갖고 있었더니 네. 지금이라도 팔아야하나.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좀 롯데케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롯데케미칼 2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30% 보유 비중 갖고 계시고요. 작년 12월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좀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충분히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은 갖고 있어야 할지 이게 지금 애물단지가 된 상황 같아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방송을 할 때 상담 있게 방송은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전문가 치고는. 왜냐면, 많은 분들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인데, 우리 이제 어머님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여기 다니셨어요. 롯데케미칼을. 예전에 여기가 호남석이었습니다, 호남석. 네, 호남석이라는 회사고, 저도 여기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NCC 계열에 대한 의견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경기 회복 수요 국면에서는 납사라든지 이런 게 괜찮아요. 그리고 화학은 이제 폴리프로필렌부터 시작해가지고 PE, PVC 정말로 난도가 어렵습니다. 단지 롯데케미칼의 배당은 화학치고는 메리트가 있죠. 작년에 4% 배당을 했으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롯데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납사 부분에 관해서 PE 부분이나 반등 여력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우리 이제 어머님이 이제 보니까 22만 원 정도에 진입을 하셨는데 진입을 하셨을 때 보니까 역시나 반등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뚫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20만 원대 매물대도 좀 많고요. 이제 물론 롯데케미칼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호재는 없느냐 하나 있네요.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조금 추진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신규 법인을 취득했다고 해요. 보니까 지분 100%에 13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취득 예정이 미정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산 공장에 지금 보니까 신규 캐파 증설이 좀 보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산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전액 쪽인 것 같은데 이 신사업에 과연 롯데케미칼의 본업을 좀 넘어서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고요. 30%시니까 22만 원까지는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시지 마시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 그냥 22만 원에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종목이 무겁고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마냥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본전 22만 원 근처 언저리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님이 말씀 좀 주셨는데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아유 22만 원만 와도 고맙지요. 예. 네, 22만 원까지 그래도 잘 이렇게 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요.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요. 네, 이번에 롯데케미칼 좀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있어서 기대감이 좀 상당한 종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댓글을 또 제가 읽고 있는데 세곰쥐말님, 주식이랑 와이프가 제 편인 적이 있었던가요? 네, 주식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세곰쥐말님 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종목 진단으로 넘어갈게요. 뭔가 반응을 열심히 잘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고요. 민트초코님의 종목입니다. 12만 1,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6%입니다. 목표 주가를 15만 원대까지 봐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삼성물산 12만 1,000원이면 올해 초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좀 체크해보면 삼성물산이 1.64% 오르면서 12만 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지금도 수익 창출해내고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 걱정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승세 잘 타가지고 15만 원까지도 가능할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근데 요새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두 가지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는 수주 소식이 좀 별로 왔고요. 여기 뭐 종합 상사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뭐 건설사 플랜트 업체로 보셔도 되고, 뭐 다양하게 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건설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주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640조라고 하더라고요. 컨소시엄을 통한 인프라 공사 수주 소식이 들려왔고 그다음에 이 삼성물산이 이제 좀 올드하긴 합니다. 종목이 빠르거나 막 이러지는 않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찍을 거라는 전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치적인 좀 분석인데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링이랑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때마침 들려오는 소식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DS 글로벌 전략회 DS는 이제 반도체를 뜻합니다. 또 삼성물산의 반등세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이라든지, 파운드리에 처지는 뭐, 점유율이라든지, 수율, 뭐, 등등이 있는데, 다 떠나서, 일단, 리더 부재에 대한 외국인 불안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삼성물산이 수주로도 올라가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 복귀의 어떤 신호탄을 좀 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항상 보게 되면 코스피 수급 탑 10 안에 항상 뭐 20위권 안에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좀 관심을 갖게 보고 있고 뭐 15만 원까지 상승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물산을 택하신 거 보면 매매 관점은 아니실 것 같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반등 내력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도 이제 14만 원대 매물대가 두꺼워가지고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8천 원까지 정도 매매 관점으로 보시고 접근을 좀 하시고 만약에 이제 더 내가 조금 더 배당도 받고 연말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신다면 제가 봤을 땐 삼성물산보다는 다른 종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 시장이 이제 유화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세태기에서 저는 목표 주가 13만 8천 원 제시하고 잘 잡으셨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13만 8천 원입니다. 그래도 13만 8천 원이면 어느 정도 또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기대감 잔뜩 안고 가시고요. 또 오늘 날씨는 꿉꿉하지만 마음만큼은 좀 상큼해지셨길 바라면서 네, 오늘 진단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